노후에 진짜 부러운 사람, 결국 이 세 가지만 갖췄다. 여러분, 솔직히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 사람은 나보다 가진 것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왜 저렇게 여유롭고 행복해 보일까? 길에서 산책하는 70대 노부부가 손을 꼭 잡고 웃으면서 걷는 모습을 보면 속으로 부럽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돈 많아 보여서 부럽다기보다는 뭔가 삶이 단단해 보이고 나도 저 나이쯤에 저렇게 살고 싶다는 바람이 생기죠.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더와 닿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연금도 부족하고 사람들도 하나둘 멀어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이럴 때 진짜 부러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돈이 많아서? 아니면 자식들이 효도해서? 사실 정답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은퇴 후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세 가지 공통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65세에 은퇴한 김영수 씨, 대기업에서 35년 근무한 뒤 퇴직했습니다. 퇴직금도 꽤 있었고 국민연금까지 받으니 남들이 보기엔 여유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데 이 돈으로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퇴직하자마자 카페를 차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2년 만에 빚더미. 그제야 깨달았죠. 돈은 있어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는지 전혀 몰랐다. 결국 그는 우울증까지 겪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아파트에 살던 68세 최정자 씨. 이분은 연금이 많지 않았습니다. 매달 120만 원 정도. 하지만 아침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고 오후엔 친구들과 봉사활동 나가고 저녁에는 손주랑 영상통화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생활비는 빠듯하지만 늘 얼굴에 웃음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정자 씨처럼 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는 이유가 있죠. 여기서 첫 번째 공통점이 나옵니다. 돈의 크기보다 지출의 구조가 안정적인 사람.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은퇴 후에 행복한 사람은 자산 총액이 큰 사람이 아니라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자기 연금과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자들의 행복 지수는 월 생활비 충족률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70% 이상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연금이나 고정소득으로 감당하면 노후 불안이 크게 줄어든다고 해요. 즉, 500만 원 자산가가 매달 200만 원 지출하면서 연금으로 150만 원을 받는다면 안정적입니다. 반대로 10억 가진 사람도 매달 600만 원 쓰는데 연금이 200만 원이면 나머지 400만 원을 자산에서 꺼내야 하죠. 이런 불안이 쌓여 결국 부럽지 않은 노후로 이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관계의 질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 숫자가 아니에요. 진짜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힘들 때 내 옆에 있어주는 단 12명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적입니다. 실제 사례로 72세 이기훈 씨는 은퇴 후 인간관계가 뚝 끊어졌습니다. 회사에서 같이 지내던 동료들과도 멀어지고 자식들은 각자 살기 바쁘고 결국 하루 종일 TV만 보게 됐죠. 그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반면 70세 임순애 씨는 동네에 작은 합창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 노래하고 연습 끝나면 밥도 같이 먹고 그 덕분에 매일 설레고 외로움이 덜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순애 씨는 나이 들수록 더 젊어 보여라고 할 정도예요. 서울대 노년사회연구소 조사에서도 은퇴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인간관계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돈이 없어도 친구가 있으면 웃음이 나오지만 돈이 많아도 외로우면 하루하루가 고통이라는 거죠. 세 번째 공통점은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의 몸을 관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 은퇴 후 가장 부러운 사람을 보면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한 예로 69세 정태호 씨는 은퇴 후 딱 세 가지 습관을 지켰습니다. 아침마다 30분 걷기, 하루 2잔 이상의 술 금지, 그리고 정기 건강검진. 그 결과 같은 나이 친구들보다 훨씬 활력이 넘쳤습니다. 산책하다가 만난 이웃들도 정 선생님은 도대체 몇 살이세요?
50대로밖에 안 보여요 라고 말할 정도였죠. 반대로 65세 조광수 씨는 은퇴했으니 이제 맘껏 먹고 마시자 하면서 건강을 방치했습니다. 5년 만에 당뇨, 고혈압, 관절염까지 겹쳤습니다. 결국 활동도 줄고 집안에만 머물며 내 인생은 끝났다는 말만 하게 되었죠. WHO 보고서에서도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60대 이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건강 자기관리 습관이라고요. 돈도 관계도 결국 건강이 뒷받침돼야 누릴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사람들이 노후에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의 공통점, 결국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연금이나 고정소득으로 생활비 구조를 안정적으로 맞춘 사람. 둘째, 숫자가 아니라 진짜 마음 나눌 수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셋째, 건강관리를 습관처럼 실천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드셨나요? 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내 지출 구조를 한번 점검해보고 연락 끊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오늘 저녁은 가볍게 산책이라도 해보세요. 노후의 부러움은 사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방금 이어진 이야기에서 감정적 공감을 충분히 했다면 이제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드릴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공통점 돈, 관계, 건강을 실제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수치와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돈의 구조, 월 단위 안정성이 핵심이다. 많은 분들이 은퇴 자금하면 총액만 생각합니다. 나는 퇴직금으로 5억 받았으니 괜찮아.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에는 자산 총액보다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들이 체감하는 생활 안정도는 월 생활비의 80% 이상을 안정적인 소득연금, 임대소득, 이자 등으로 충당할 수 있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생활비가 250만 원이라면 최소 200만 원 정도는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는 구조여야 불안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로 어씨는 퇴직 후 국민연금 120만 원, 퇴직연금 월 수령액 60만 원, 그리고 소형 오피스텔 임대료 4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합쳐서 월 220만 원이 꾸준히 들어오죠. 생활비를 220만 원 이하로만 유지하니 자산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는 큰 돈을 갖고 있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반면 B씨는 퇴직금 6억을 일시에 받았지만 연금 수령액은 90만 원뿐입니다. 생활비를 300만 원 쓰다 보니 매달 적자가 210만 원, 결국 자산에서 꺼내 써야 하죠. 10년이 지나자 6억 중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돈이 있어도 늘 불안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팁, 지금이라도 내 월 지출과 고정소득을 비교해 보세요. 내가 쓰는 돈 중 몇 퍼센트를 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나? 이 비율이 70% 이상이라면 비교적 안정적이고 50% 미만이라면 반드시 생활비 구조를 줄이거나 임대투 자소득 같은 추가 수입원을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2. 관계의 질, 숫자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 서울대 노화종합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삶의 만족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력보다 사회적 관계입니다. 심지어 연소득이 낮더라도 하루에 한 번 이상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있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행복도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친구 숫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5명, 10명 많은데 겉도는 관계라면 소용없습니다. 평생 연락할 단 12명의 깊은 관계가 있느냐가 핵심이죠. 실제 68세 윤모 씨는 은퇴 후 아내와도 대화가 줄고 자식들과도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동네 교회 합창단에 들어가면서 매주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고 2명의 진짜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친구들과는 매주 전화하고 아플 때 병원에도 같이 가주니 삶의 만족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팁, 은퇴 전에 관계 다이어트를 해보세요. 이 사람과는 진짜 힘들 때 연락할 수 있나?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세어보세요. 그 사람이 적어도 한두 명은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봉사활동, 동호회, 종교활동, 지역 커뮤니티 등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자식에게만 모든 기대를 걸면 큰 실망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5060대 부모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자식이 노후까지 챙겨주겠지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모의 생활비 중 자녀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6%에 불과합니다. 결국 본인 스스로 관계망을 재구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3. 건강, 은퇴 후의 진짜 자산. WHO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건강한 활동 능력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얼마나 스스로 걸을 수 있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죠. 서울의대 노인의학과 연구에서는 은퇴 후 꾸준히 걷기 운동 하루 30분 이상, 주 5회 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40% 낮고 우울증 발병률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실제 사례로 70세 최 모 씨는 은퇴 후 운동은 사치라며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5년 만에 체중이 12kg 늘고 당뇨와 무릎 관절염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반대로 같은 나이 김 모 씨는 퇴직 후 꾸준히 아침마다 1시간씩 걷고 일주일에 2번은 가벼운 근력 운동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행 다니고 손주와 뛰어노는 게 가능하죠. 실천 팁. 은퇴 후 건강관리의 3대 원칙은 걷기, 절주, 검진입니다. 걷기 하루 5,000보만 꾸준히 걸어도 건강지표가 현저히 개선됩니다. 절주 하루 2잔 이상 술은 노인 건강에 독입니다. 은퇴했으니 맘껏 마시자는 생각은 병을 부르는 지름길이죠. 정기검진 고혈압, 당뇨, 암검진을 최소 2년에 한 번은 받으셔야 합니다. 몸에 이상이 없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핵심. 결국 노후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은 크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돈은 총액이 아니라 흐름.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 건강은 치료가 아니라 습관. 이 세 가지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고 작은 차이가 10년 뒤에는 엄청난 격차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노후의 부러움은 거창한 게 아니다. 결국 매달 걱정 없이 쓸 돈이 있고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있으며 아침에 몸이 움직여주는 것. 그게 다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하나씩만 바꿔보세요. 오늘 저녁은 가볍게 산책을 나가고 오랫동안 연락 안 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걸고 내 생활비 구조를 다시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언젠가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와, 저분처럼 나이 들고 싶다. 진짜 부럽다.